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1박 2일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젠 팀에서 온 윤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1박 2일 동안 해커톤 일정 그리고 2일차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그 Gcamp 측으로부터 지금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이 관련 링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저랑 같이 일단 다시 한번 해커톤 행사 당일 스케줄 및 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해커톤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첫날 공유해 드렸는데요. 우리 주제가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커톤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회에서 뭔가 입상한 경력이 있으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타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는 아이템 불가라고 초반에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제출하시게 될 그 아이템들은 다 다른 곳에서 입상한 적이 없는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하드웨어 해커톤이고 타이젠을 전제로 하는 해커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술에는 반드시 타이젠 피처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네, 이 타이젠이 녹아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평가를 받기 힘드실 거고요. 그리고 일정은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는 여러분들께 그 첫날 라즈베리 파이 4를 나눠 드렸었는데요. 그 라즈베리 파이 4 위에 이제 타이젠 플랫폼 이미지가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앱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이제 9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이젠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쌓으신 상태일 거이고,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 중에 애초에 기획하신 혹은 뭐 변동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획하신 그 솔루션을 이틀 동안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난 워크숍 기간 내내 한 달 내내 조금씩 소스를 만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원은 애초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그룹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1인 개발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해커톤 자체가 하드웨어 해커톤이다 보니까 그 하드웨어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차후에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같이 이제 어우러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니 그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는 개발자로 이제 구성되길 권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시 참고사항을 초반에 공유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타이젠 헤리드 이미지를 써서 그 디스플레이가 있는 화면을 가진 그런 제품을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와 부가 장비를 나눠 드렸었는데요.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보이스 컨트롤 엔진을 활용한 앱을 이제 개발하셔도 되고, 그리고 카메라도 따로 하드웨어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러니까 동영상을 스트리밍 한다거나 이미지를 인식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셔도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페리페럴 제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GPIO나 SPI, I2C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주변 센서,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는 시나리오를 이제 의미하고요. 그 원래는 이 기본 페리페럴 제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기획 참고사항에 있는 다른 요소들, 다른 피처들과 마찬가지의 레벨로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 직캠프 측에서 이게 아무래도 하드웨어 해커톤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에 좀 가산점을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본 페리퍼럴을 이제 소스에 녹이시면 저희가 가산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에 대해서는 슬랙 채널을 통해서 한 주인가 2주 전에 이미 공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슬랙 채널에서 대부분은 이제 확인하셨을 테고요. 일부 확인하지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제 솔루션에 버튼이라도 하나라도 달아서 뭔가 물리적인 어떤 장치를 제어하는 모습을 녹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달 말에 이제 캐데먼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 캐데먼 모듈을 사용해서 외부의 데이터를 LTE망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녹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워크숍이 클라우드 연동 부분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누비슨 클라우드와 띵스파크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요. 솔루션의 클라우드 관련된 피처를 녹이셔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그 참고사항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여러분들의 그 솔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피처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감점은 없고요. 여기 있는 걸 사용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가점도 없습니다. 다만 요 4번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피처들을 사용하셔서 그 애초에 구상하신 형태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아마 이 해커톤 참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좀 비용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팀당 개발 지원금이 이제 30만 원 정도가 제공된다고 사전에 공지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팀은 라즈베리 파이 4와 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니터를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팀원들이 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 4를 한 대만 나눠 드렸었는데 이제 다른 팀원들의 작업을 위해서 추가로 라즈베리 파이 4를 구매하신 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여러 가지 기기를 이제 구매하셨을 텐데 맥시멈 30만 원까지는 이제 직캠프 측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해커톤이 종료되는,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 이후에 이제 직캠프 측에 관련된 서류를 이제 보내셔서 그 비용을 좀 지원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빙 서류가 필수인데요. 일단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매하신 제품의 증빙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이 증빙 서류와 증빙 사진까지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요 문서 양식은 여기 증빙 서류 작성 참고 링크를 누르셔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증빙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그래서 매출 점포를 확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환불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구매하신 제품 기기의 이제 증빙 사진을 부착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증빙 사진도 꼭 붙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랑 내일 이제 해커톤 식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데요. 1인당 한 끼니에 6,000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참가자 분들은 그냥 본인만 6,000원씩 총 5끼니, 그러면 3만 원이 되겠네요. 3만 원을 이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팀원이 5명이다.
그러면 매 끼니가 이제 5명 곱하기 6,000원이니까 매 끼니가 3만 원이고 그걸 이제 5번에 걸쳐서 드실 테니까 3, 5, 15만 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식사 관련해서는 이제 등록된 그러니까 팀원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찍어서 각자 그 팀 깃허브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직캠프 측에서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매 끼니마다 꼭 찍으셔야 되고요. 근데 살짝 걱정되는 게 만약에 팀원이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이 각자 자기의 집에서 해커톤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자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예,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경우에는 다 같이 이제 한 장만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같은 팀이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니 각자의 장소에서 해커톤에 참석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매 끼니마다 각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 비용과 관련해서도 방금 위에 개발 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식사비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현금 영수증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로 꼭 결제해 주시고, 그리고 증빙사진도 깃허브에 물론 올렸겠지만 증빙사진도 이 서류에 포함을 해 달라고 하네요. 그 증빙사진을 위에도 깃허브에도 올리고 서류에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기술 지원이 가능한데 3D 모델링이랑 출력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3D 모델링 출력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토링 온 수요일 날에도 팀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1박 2일 동안 3D 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직접 여기 직캠프 측에 방문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방문하셔서 원하는 결과물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출력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니까 뭔가 이런 결과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안내가 끝나면은 바로 이쪽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온라인 기술 워크숍을 진행했고 매번 이 직캠프 측에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이제 미션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셨는지 여부를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부를 가지고 체크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종 심사할 때 다 점수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캠프 측과 얘기한 거는 매 미션당 1점 정도를 가점을 혹은 참여하지 않았으면 감점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1점이 이렇게 총점이 100점이거든요. 근데 100점에서 1점이면 4번 미션 했으니까 한 4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락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결과물을 가진 팀들이 병합하는 경우에는 4점이면은 아마 순위가 갈릴 거예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압도적으로 뭔가 너무 잘하는 팀이 있으면 그런 팀은 미션에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술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슬랙 채널을 열어두고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화상회의 미팅룸도 개설해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질문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그 저희가 아마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수준 내에서는 저희는 그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각 팀마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도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직 이제 1박 2일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뭔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멘토 분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잡음이 좀 꼈습니다. 일단 그 슬랙 채널도 저희가 이제 열어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고, 온라인에서도 역시 되게 다양한 질문이 오고 가서 여기에 서로 이제 뭔가 중복되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참가자 분들께서 적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셔서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감사하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기술 워크숍과 슬랙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의 뭔가 그 완성도를 좀 높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도 역시 멘토링이 있으니까 네,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1박 2일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 1박 2일이니까 이제 하룻밤을 꼬박 새는 거죠. 근데 해커톤 행사를 몇 차례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밤을 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굉장히 피곤한 눈으로 코딩도 하고 그러시던데, 네, 밤 새셔도 되고, 근데 이제 미리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의 워크숍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기획도 사실 초반에 좀 여러분들께 여쭤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강의 큰 그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의 구현 예비 시간도 있었으니 아마 밤을 새시는 팀들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일정은 9시부터 이제 온라인 미팅룸은 개설하는 게 이제 원래 목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미팅룸에 계신 거고요. 그리고 10시부터 치캠프 측에서 아마 출석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가 팀별로 1인 이상 그 출석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그 해커톤 대회에 대한 공지사항 지금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제 최종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추가로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라즈베리파이 이미지 설치 관련해서요. 그 슬랙 채널로도 그렇고 그리고 별도의 그 문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신 것 같아서 일단 좀 죄송스럽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라즈베리파이 이미지 설치와 관련된 안내를 먼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파이 이미지 설치 가이드는 첫날 워크숍 강의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틀은 교육 자료는 배포해 드렸고, 그리고 틀도 대강 그 흐름 같은 건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이 화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저희가 이 타이젠 이미지를 가지고 설치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미리 그 SD 카드에 타이젠 플랫폼 이미지와 기타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했으므로 여러분들은 이걸 직접 뭐 이렇게 구우실 필요 없다라고 가이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은 그 한 대만 사용하시는, 특히 뭐 개인 참가자들 팀이거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서 개발은 한 분만 하시는 팀이거나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드린 SD 카드를 그대로 최종 산출물, 그러니까 내일까지 아마 그대로 사용하시는 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팀원이 여러 명이거나 혹은 뭔가 실수를 해서 혹은 뭔가 에러, 그러니까 SD 카드가 생각보다 되게 고장이 잘 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SD 카드를 발급받거나 이미지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팀들, 이미지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팀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미지 파일을 다 갖춰서 뭔가 새로 타이젠 이미지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지가 필요하신 팀들만 이제 잠깐만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 저희가 일단 이미지를 그 기본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캠프 측에 와서 도움을 받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 설치하는 게 사실은 개발 환경 구축의 한 부분이긴 한데 이 이미지 설치를 위해서,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쏟는 게 이 해커톤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그 가급적이면 저희가 환경 구축하는 건 좀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베스트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여기 지캠프로 방문하셔서 이미지 설치에 도움을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방법을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방법이란 게 이제 그 먼저 타이젠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 4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으니 라즈베리 파이 4에 해당하는 이미지 하나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헤디드, 이제 화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그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렸었는데 이 이미지를 쓰시도록 가이드 드렸었는데 헤디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타이젠 관련된 이미지는 반드시 2개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부트 이미지로 라즈베리 파이 4용 부트 이미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 이미지로서 이제 화면을 띄우기 위한 목적의 헤디드 이미지, 헤디드 플랫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그 만든, 그래서 검증도 저희가 다 해보고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버전을 여기 이렇게 링크로 걸어 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쓰시면 되고, 여기 링크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플러그인을 이제 설치해 달라고 이제 가이드를 몇 번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지 내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타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요 다운로드 링크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제가 링크를 달아 놓긴 했는데 여기 6번째 페이지부터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러그인까지 다 설치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치 방법 같은 거는 요 가이드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참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4 8기가를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눠드린 배포한 기기는 라즈베리 파이 4 4기가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4기가짜리 라즈베리 파이 4를 나눠드렸고요. 8기가가 이게 또 최근에 나왔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8기가에 대해서는 그 검증 테스트를 많이 안 해본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구매하신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즈베리 파이 4에 지금 위에 가이드대로 이미지를 설치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봤고 그 수정 버전을 여기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라즈베리 파이 4 8기가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요 가이드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설치하실 때는 요 가이드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 아까 부트 이미지랑 플랫폼 이미지를 요 설치 가이드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서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 4 8기가 쓰시는 분들은 요 안에 있는 링크 말고 지금 제가 여기 달아놓은 요 링크에서 부트 이미지 그리고 플랫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치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설치하셔도 되는데, 근데 아마 베스트가 그냥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지캠프에 방문하셔서 이미지를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지캠프 측에 오셔서, 여기 멘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미지를 설치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미지 설치에 대해서는 툴이 IoT 셋업 매니저, 요 위에서 요 가이드에 사용한 툴이 있는데 지금 이 툴이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캠프로 방문하셔서 설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버그가 이제 조만간 수정이 될 텐데 아직 그 오픈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툴 여러 사람이 쓰는 툴이니까 버그를 수정한다고 해도 그 버그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지를 다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시간이 해커톤 기간 중에는 이제 저희가 배포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캠프에 오셔서 이제 설치해 주시길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 설치 가이드를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해커톤 대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대회 관련된 공지사항을 지금 아까 이제 좀 해드렸는데 이어서 하고, 그리고 심사 가이드라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는 아마 물론 좀 늦을 수도 있지만 11시 즈음부터는 참가팀 개발을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각자 본인이 계신 위치에서 이제 바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뭔가 공지가 있으면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계속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랙이나 다른 데서 공지 안 해드려요. 그래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은 계속 켜두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캠프 측에서는 그 출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메라 화상회의 시스템이니까 카메라를 이제 좀 켜두셨으면 하고, 뭔가 뒤에 사적인 뭔가 노출을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카메라 각도를 좀 이렇게 조절하셔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켜두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켜두시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지캠프 측에서 개신직 이렇게 뭐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팀 계세요? 이렇게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개발은 시작하시더라도 이제 카메라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에는 반드시 로그인해서 접속되어 있는 상태이셔야 하고, 가급적이면 카메라도 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에는 이제 해커톤 시작 이래 첫 끼니죠. 이제 중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켜 드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가이드 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각자 알아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중식은 각자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신 후 이제 오후 1시부터 이제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멘토들이 직접 자리에 가서 도와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해커톤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화상 회의룸 혹은 이제 슬랙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상회의룸에서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경우에 여러 팀들이 다 이제 참여하고 있으므로 뭔가 이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불편하시면은 여기 지캠프 측에서 뭐
스카이프 같은 거를 추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화상회의 룸에서 텍스트로 적어주시거나 텍스트로 적었는데 뭔가 대답이 없다 그러면은 음성으로 일단은 빨리 문의를 해서 일단은 문의를 시작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카이프를 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하든 뭔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건 이제 직캠프 측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질문을 일단 시작하세요.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그래서 타이젠 팀의 멘토는 이제 박정훈 연구원님께서 이제 멘토링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직캠프에서는 방진석 책임님께서 이제 멘토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K-시스템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김종문 대표님께서 이제 멘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멘토링은 오후 5시 50분, 6시쯤에 이제 마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1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멘토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 이후에 오는 멘토링은 뭔가 질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바로 대응해 드리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 전까지 필요한 질문을 혹은 필요한 요청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식은 오후 6시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석식하실 때 지금 직캠프 측으로부터 급히 또 받은 게 있는데 반드시 팀장님 카드로 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팀원이 여러 군데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팀장의 카드로 결제를 해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배달앱 이런 걸 이용하실 때 팀장 분께서 다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실 때는 또 그 사전에 배포해드린 타이젠 그 티셔츠 있잖아요. 검은색 티셔츠. 그걸 입고 여기 참석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이제 사진을 찍으실 텐데 그때는 이제 중식도 그렇고 이제 석식도 그렇고 야식도 그렇고 내일 조식, 내일 중식도 마찬가지고 다 타이젠 그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꼭 팀장님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석식을 하시고 뭐 1시간 정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개발을 하시면 되고요. 22시에 야식도 주신대요. 그래서 야식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팀장님 카드를 결제하시고 이제 타이젠 티셔츠 입고 사진을 찍으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각각 중식 때도 사진 찍고 석식 때도 찍고 야식 때도 찍고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게 온라인이고 그리고 이 꼭 사용 목적에 맞게 이제 써야 하니까 그 증빙을 위해서 이렇게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야식 이후에 또 개발을 이어서 하시거나 이제 좀 쉬신 다음에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날은 이제 조식이 8시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겠죠. 팀장님 카드, 타이젠 옷. 그리고 이제 10시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뭔가 좀 정리하는 공지를 한 번 더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날 공지 내용이 아마 이제 제출과 관련된 거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애써서 이제 그동안 작업해 주신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괜히 시간 같은 걸 놓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마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11시 이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1시에는 이제 소스 코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1시 이후에 제출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11시까지 소스 코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11시 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미리 어느 정도 구현하신 분들은 일단 올리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수정한 코드를 계속 올리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일요일 오전 11시 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스를 볼 때 가급적이면은 시간 11시를 맞췄는지 그 이전에 올리셨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 공평하게 시간을 더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모두 공평하게 11시 11시 부분을 저희가 공평하게 체크할 예정이고 다 그러니까 11시 전까지는 올릴 수 있게. 근데 이게 저희가 한 군데 장소에서 하면은 꼭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각자 댁에서 하시고 계시니 아마 여러 명이 동시에 올려서 발생하는 트래픽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뭔가 중요한 상황에 뭔가 하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에 가급적이면은 완성된 버전 전이라도 일단은 올려주시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수정된 코드만 올려주시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그러면 이제 각자 작업한 소스를 올리실 텐데 그때 그 리드미 파일을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건데 그 사전에 소스를 보기 전에 이 소스가 어떤 거를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소스를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미 파일은 반드시 그 파일 하나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거의 내용물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GitHub를 보통 이제 하나의 리파지토리를 쓰실 텐데요. 만약에 복수개의 리파지토리를 써야 하는 팀이라면 그 복수개의 리파지토리마다 이제 이런 형식의 리드미 MD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미 MD 파일, 지금 이 파일이 리드미 MD 파일이에요.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미 MD 파일에는 그 일단은 팀명이랑 팀원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슬랙을 통해서 지금 이미 GitHub 주소를 받긴 했는데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리드미 MD 파일의 제일 윗부분에 여러분들의 팀명 그리고 팀원을 반드시 적어 주시고요. 팀원이 만약에 뭐 1인 팀이라면 1인 혼자서 이걸 다 하셨겠지만 여러 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팀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 각각 팀원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여기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명시된 거 외에 뭔가 필요한 일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여기 명시된 거 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팀원이 맡은 역할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제목을 적어주시고요. 프로젝트 제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 제목이랑 좀 달라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처음이랑 다르더라도 아무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목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배경을 좀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제작 의도, 이 프로젝트의 제작 의도, 난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에 대한 답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모든 팀이 적어주실 필요는 없고 이제 타이젠 스페셜리스트에 관심이 있는 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적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그 저희가 이번 1박 2일 동안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1박 2일의 결과물을 보고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를 뽑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의 소스의 퀄리티를 보고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뽑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만든 소스 외에 타이젠 오픈소스에도 뭔가 컨트리뷰션을 한 팀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컨트리뷰션 한 게 있으면 그동안 컨트리뷰션 한 내역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해커톤 요 기간 동안요 컨트리뷰션 한 내역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걸 참고해서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선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팀이 아마 따로 컨트리뷰션까지 할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고요. 그럼 이거 그냥 생략하시고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컨트리뷰션 한 게 있으신 경우에만 이제 요 내용 좀 읽어보시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다양한 파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만든 소스는 아닐 거고 오픈 소스에서 일부 뭔가 파일 단위로 갖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에서 갖고 온 소스는 저희가 이제 그 점수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판단하진 않고 대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파일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팀원이 소스를 이제 직접 만든 경우에만 해당 파일 명을 여기 예시와 같이 적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게 이제 헤더 파일이든 소스 파일이든 무슨 파일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 텍스트 파일이든 어떤 파일이든 여러분들이 만드셨다. 그러면 그 파일의 리스트를 반드시 여기 이렇게 예시와 같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그럼 이제 적진 않겠죠, 그 파일에 대해서. 근데 대신 그 소스의 내용을 팀원이 뭔가 수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컨트리뷰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소스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파일의 내용을 고쳤으면 적어주시고 대부분은 이제 그 파일 내용까지는 수정하진 않으실 테니까 그럼 적지 말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온 거는 적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뭐 여기 헤더와 소스만 적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헤더랑 소스랑 적어주시는데 이번 그 해커톤에서는 음성 인식 이런 거는 음성 인식을 위한 텍스트 파일은 별도의 파일로 뽑는 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텍스트 파일도 여기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PNG 파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JPG나 PNG나 이런 이미지 파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직접 만드셨더라도 우리가 그 이미지 디자인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적혀있는 파일 리스트에 적혀있는 소스의 내용을 가지고 아마 배점이 30점 정도가 될 텐데 총 점수에서 그 30점을 이제 부여할 예정이니까 뭔가 개발과 관련된 헤더, 소스, 텍스트 파일만 이제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기여자가 있는데 위에 명시한 이제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 파일에 기여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 주시면 돼요. 이걸 적는 이유는 저희가 그 역시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를 뽑을 때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소스가 퀄리티가 좋아서 저희가 이분은 타이젠 팀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이다 라고 예를 들면 생각을 하면 이 소스를 누가 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선정을 위해서 여기에 기여자, 소스 기여자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파일 단위로는 혹은 함수 단위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팀원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파일 전체를 한 사람이 개발했으면 파일명 플러스 이름, 사람 이름. 그리고 파일의 특정 함수를 개발했으면 파일명, 함수명, 그리고 이름. 네. 오픈소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픈소스의 특정 함수를 수정했다. 그러니까 개발이란 게 신규로 개발하던 아니면 수정을 하던 상관없이 파일명, 함수명, 사람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사용한 보드가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 장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Git 리파지토리에서 한 리파지토리에서 그 보드 라즈베리 파이 4용 혹은 아두이노용 소스를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 프로젝트에는 라즈베리 파이 4 하나를 사용했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 보드란에는 라즈베리 파이 4 하나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보드를 사용한 목적을 적어 주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2개 이상의 보드를 사용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가 2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기기일 수도 있고 하면 그 각각의 라즈베리 파이 4 1번 라즈베리 파이 4의 목적, 2번 라즈베리 파이 4 혹은 다른 장치의 목적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드마다 이제 사용하는 GitHub가 이제 분리될 테니까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그 보드와 연관된 GitHub 주소를 여기다가 또 링크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리파지토리의 디렉토리로 분기해서 첫 번째 디렉토리는 첫 번째 보드에서 사용하는 소스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디렉토리는 두 번째 그 보드에 사용하는 소스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사용을 하셨다면 리파지토리의 디렉토리까지 해서 어떤 디렉토리가 어떤 보드용이다 라고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만약에 한 대만 쓴다. 대부분의 경우 아마 한 대만 쓰실 텐데요. 한 대 플러스 이제 센서들로 되어 있겠죠. 대부분은 이 경우일 거예요. 한 대만 쓰시는 경우에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4를 썼고, 그리고 이 한 대의 목적은 이미지 분석과 센서 연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요 GitHub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GitHub 주소를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대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 보드를 여기 적으시고, 그리고 각각의 목적을 적으시고, 각각의 GitHub 주소 혹은 디렉토리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 모델, 이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4와 아두이노 쓴 경우 라즈베리 파이 4 1번, 2번을 쓴 이런 동일 모델을 두 대 이상 쓴 경우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가산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페리퍼럴 IO를 쓰셨으면 이 사용하신 프로토콜을 여기 좀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요 소스 내용을 확인하고 가산점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걸 썼다, 이게 뭐 GPR을 쓰고 I2C를 쓰고 뭘 쓰건 간에 가산점 점수는 동일하고요. 뭐 이걸 뭐 두 개 썼다고 두 배를 더 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만 사용하시면 동일한 수준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소스 파일을 제출하실 때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 리드미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리드미 파일 템플릿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좀 채우시고 소스랑 꼭 11시 이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은 총 4명인데 4명이 그 17팀이 올린 소스를 오전 11시부터 계속 이제 심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한 명이 17개를 다 볼 거거든요. 한 명이 다 볼 거고, 2시간으로 모자르면은 이후 시간도 좀 할애해가지고 소스는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형태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끼리 서로 뭔가 점수를 공유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하게 딱 자기 생각에 맞춰서 소스 퀄리티를 체크할 예정이고요. 그걸 합산해서 이제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문제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업로드 미리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이후에는 이제 소스를 적어도 11시까지는 완료하셨을 테니까 11시 이후에는 이제 시연 동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뭐 이것도 사실은 미리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시, 13시까지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찍으신 팀은 미리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꼭 13시 맞춰서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소스도 11시 전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날 뭐 오후에 완성하셨다고 토요일 오후에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시연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난 이미 완성했다 그럼 올리세요. 전에만 올리면 되지 너무 미리 올리고 이런다고 저희가 뭐 감점 주려고 절대 없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하여간 무조건 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시연 동영상은 이제 13시까지 올려주셔야 되고요. 시연 동영상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한 팀당 그 10분을 할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연 동영상을 최대한 간결하게 찍고 이제 그 동영상을 같이 이제 플레이하면서 같이 보면서 뭔가 설명을 현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하니까
이제 그렇게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또 이게 걱정되는 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영상이 좀 깨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끊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제대로 그 영상이 중요한 순간에 끊기면 심사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연 동영상에는 반드시 영상을 포함해서 스트리밍으로 만약에 일단은 시연을 하지만 참가팀이 이제 시연 동영상 미리 올린 시연 동영상을 가지고 각자 이제 시연 동영상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플레이해서 모두가 같이 이제 보는 형태로 할 예정이지만요. 만약에 그게 이제 뭔가 그 렉에 걸려서 혹은 스트리밍 상에 뭔가 이슈로 제대로 스트리밍이 안 된다면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신 시연 동영상을 각자가 볼 거예요. 플레이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어쨌든 7분 이내이고 영상과 그 설명 음성이 포함된 형태로 시연 동영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7분 넘어가면은 그 7분 이후 부분은 평가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7분 이내, 맥시멈 7분 이내, 음성 설명까지 포함된 게 7분 이내이고요. 7분 이내니까 뭐 5분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3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프로젝트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돼요. 7분 이내기만, 요 조건만 만족하시면 되고요. 사실 좀 넉넉하게 드린다고 드린 거고 원래는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부러 또 길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7분이다. 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시연 동영상의 앞부분에는 이제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난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싶다, 어떤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기획 의도를 설명을 간단하게, PPT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구두로 편안하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영상 편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원컷으로 쭉 찍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 의도를 편안하게 그냥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연 장비와 환경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장비는 뭐가 있는데, 뭐 센서는 어떤 게 달려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좀 쓸 예정이고, 혹은 뭐 버튼이나 스위치 같은 걸 좀 썼고, 릴레이 뭐 이런 하드웨어 장치를 썼고,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간단하게, 내가 활용한 장비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연하는 어떤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예를 들면은 뭐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쓸 수 있는 프로젝트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빌딩에서 써야 된다거나 뭐 이런 환경이 있을 거예요. 설치되는 환경이 있을 텐데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평가하기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시연 장비에 어느 장비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라즈베리 파이 4를 다 쓰실 테니까 이제 라즈베리 파이 4에다가 타이젠 2020을 적은 포스트잇을 붙여주시고요. 원래는 저희가 사전에 이걸 뭔가 배포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배포하려면 또 우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혹은 종이 쪽지에 타이젠 2020을 적으셔가지고 어딘가에 붙여두세요. 여러분들이 시연하는 장비 어딘가에 그 시연 동영상에 노출되면 됩니다. 항상 반드시 꼭 그걸 노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하실 때 한 부분에 그게 있으면 되니까 그냥 그러면 쓱 저희가 그냥 보면 되니까요. 네, 꼭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연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어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는 이제 여러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여러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기능을 설명하실 때 뭔가 그 뭐랄까요, 비기능적인 그 피처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뭐 성능이나 뭐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뭐 에러 상황일 때 뭐 처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연하시면서 그런 걸 이제 충분히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 멘트 하시고 이제 시연 동영상을 어쨌든 7분 내로 끊으시면 됩니다. 이걸 뭐 편집 툴을 써도 상관없는데, 편집 툴을 쓰고 뭔가 좀 멋지게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원컷으로 쭉 이어서 중간에 실수하고 버벅이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그렇다고 뭐 저희가 감점을 드릴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원컷으로 쭉 찍어서 그거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이런 형식에 너무 그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촬영을 했으면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셔야 돼요. 유튜브 업로드 방식은 이제 구글링 뭐 네이버 뒤져보시면 되고, 업로드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깃허브에 유튜브 링크 영상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깃허브에 이제 유튜브 영상 링크 추가하는 거는 지캠프 측에서 이미 이렇게 가이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셔가지고 이제 리드미 MD 파일의 앞부분에다가 요런 식으로 이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가 될 거고, 요거 누르면 이제 바로 유튜브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링크 참고하셔서 여기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유튜브 영상을 리드미 MD 파일에 덧붙여 주시길, 앞부분에 이왕이면 덧붙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시에 시연 동영상까지 제출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링크를 한 7분 정도 볼 테고, 7분은 쭉 이어서 볼 거예요. 퍼즐 위줌 없이 쭉 이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분은 이제 질의응답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13시 10분쯤 뭐 요게 좀 시간은 진행 상황을 봐서 좀 더 먼저 13시에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좀 늦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13시 10분경 즈음 이제 발표 순서를 그 사다리를 타가지고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정해지면 자기 순서에 반드시 딱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화상회의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부분을 발표할 때 화면 공유를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깃허브에 들어가서 시연 동영상을 이제 플레이 누르셔서 이제 유튜브 링크로 가시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바로 이제 플레이할 준비까지 다 하신 상태에서 딱 대기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의 순서가 되면 여러분들의 화면을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플레이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발표 순서를 놓치지 말고 딱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 순서는 이제 랜덤하게 정해질 거고요. 그리고 대충 이제 1시 30분 발표 순서 정해지고 준비가 되면 바로 할 거예요. 근데 아마 1시 30분 넘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전에 1시 30분 전에 이제 발표가 시작될 거고요. 첫 번째부터 이제 17번까지 시작될 거고, 이제 그때는 이제 시연 동영상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 중에 구두 설명은 가능한데 웬만하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분을 꽉 채운 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질의응답 시간 3분 채우면 그냥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레이 퍼즈 하지 마시고, 제가 하지 말라고 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그냥 쭉 플레이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동영상이 좀 짧고 중간에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 퍼즐을 좀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동영상 플레이를 하고 중간에 잠깐 퍼즐 설명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감점을 드리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동영상으로 프로젝트를 충분히 설명하시는 데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는 사실은 저희가 이미 11시부터 심사위원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필요하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스 설명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뭐 꼭 강조해야 되는데 별도로 나는 꼭 이걸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왜냐면 시연 동영상만 해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급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다 봤어요.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가 소스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이 있는데 질의응답은 심사위원분들도 하실 거고요. 이 해커톤에 참가하시는 그 화상 미팅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질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분이 이제 공정하게 10분이 주어지니까 이걸 넘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직캠프 측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PPT 또 사용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셔가지고 시연 동영상에 왜 PPT 막 넣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말로 구두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평가를 17팀에 대해서 다 진행한 후에 아마 4시 반 즈음이 될 텐데 이게 또 사정에 따라서 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4시 반 즈음에는 이제 동료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팀에 대해서 다른 팀이 발표할 때 시연 동영상을 보여주고 뭔가 질의응답을 할 때 어느 팀이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팀에 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걸 잘 듣지 않으면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17팀 팀이 많지만 본인 팀 할 때도 그렇지만 다른 팀 할 때 좀 잘 들으셨으면 하고요. 참가자들 1인당 모두 한 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각자 이제 투표하게 될 거고요. 투표할 때 아마 간단한 개인 인적사항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팀에 투표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팀 제외하고 다른 16개 팀에 이제 투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투표를 온라인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많이는 안 걸리겠죠.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종료를 하고 그 심사위원의 평가 그리고 동료들의 평가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쯤에는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테고 그러면 이제 1등, 2등 뭐 이렇게 등수가 가려지겠죠. 그럼 물론 참가자들 분 모두 고생하셨고 다 어느 정도 결과물 얻으셨을 텐데 어쨌든 그 수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분들께는 뭐 상장 등이 아마 뭐 택배로 혹은 우편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저희가 원래는 상을 받으면 이렇게 시상하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또 온라인이라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멋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라즈베리 파이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리드미 파일 예시를 여기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까지죠. 이게 긁어다가 본인 자기 GitHub에 이제 쓰시라고 이제 여기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배점 심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평가 배점은 총 100점이라고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그 미션 수행이 총 이제 4점, 그러니까 막 큰 점수는 아닐 건데 그러니까 순위는 바뀔 수 있을. 왜냐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다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락의 순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동료 평가가 어쨌든 40점이나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엄청 큰 점수라서 동료 평가를 전혀 못 받으면 그냥 빵점인 거예요. 동료 평가가.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한 뭐 50명 된다. 그럼 50명이 이제 한 표, 1인당 한 표씩 16개 팀, 본인 팀 제외하고 16개 팀에 막 줄 텐데 본인 팀이 정작 하나도 못 받으면 그냥 빵점이에요. 동료 평가 점수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시연 동영상 같은 거 설명하실 때 그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잖아요.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스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동료 평가를 하실 때 이게 이렇게 점수가 크고 중요하니까 이게 인기 투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디자인이 예쁘고 막 이렇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린 하드웨어 해커톤이니까 기술을 보시고 이 팀은 정말 차후에 이 프로젝트 주제를 가지고 상품화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평가가 60점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이 이제 100점인 거죠. 그래서 아마 가산점 이런 게 다 심사위원 평가 점수에 녹여져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미션 수행 점수라든지 아니면 페리퍼럴 IO 쓸 때의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건 다 심사위원 평가에 녹일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점이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 동료평가 40점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그 당일 참가자들이 다 투표를 할 테고요. 총 참석 인원이 아니에요. 그 투표한 사람, 총 투표한 사람 분의 해당 팀이 받은 투표 수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아마 뭐 0점 몇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총 40점이니까 40을 곱해서 할 텐데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투표할 거고요. 그래서 막 소수점도 떨어질 테고 막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점이 결정되고,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는 이제 60점이고 심사위원 4명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기획력은 뭐냐? 이거는 동영상, 시연 동영상에서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기획 의도를 설명해 주실 텐데 그걸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 의도와 구현된 그 결과가 독창성이 있는지, 그 실제로 제품이 돼서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될 때 뭔가 가능성, 경쟁력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력이 10점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동영상, 시연 동영상에 반드시 그러니까 적절하게 녹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현은 이제 시연하는 영상, 시연을 할 거잖아요. 그 시연하는 영상을 보고 20점이 결정이 되고, 그 완성이 잘 되면 좋은 점수 받으시는 거고요. 완성을 어느 정도 하면 어쨌든 좋은 점수, 완성을 못했으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소스 품질이 15점이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피처를 얼마나 충실히 사용했는지를 가지고 이제 15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60점을 채워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해커톤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1박 2일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제때 잘 제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몇 차례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마지막 결과물을 제대로 못 보여주셔서 이렇게 떨어진 팀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팀들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시연 동영상 같은 것도 미리 그냥 준비되는 대로 미리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연 환경에 따라서 이게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상 또 닥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항상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되다가 뭔가 마지막 순간에 뭔가 제대로 못해서 시연 동영상을 못 찍고 제 시간에 제출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감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가급적이면 미리 이렇게 제출해서 그 노력하신 만큼 꼭 성과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준비한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공지할 게 있으면 계속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에 꼭 접속을 해 두시고, 저희가 이제 구두로 계속 필요하면 추가 공지를 해 드리고, 뭔가 텍스트가 필요하면 밑에 대화창에다가 또 남길게요. 네, 그리고 또 추가로 공지할 게 있나요? 그러면 일단 개발 시작하시고요. 필요하시면 멘토분들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